한나TV 한나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정말 스포티하게 옷을 입었죠. 자, 아디다스 신상 집업을 샀습니다. 자, 오늘은요, 올림픽의 기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제가 이렇게 또 선수 느낌으로 옷을 입었는데요. 사실, 지난주에 10월 15일이 체육의 날이더라고요. 체육의 날에 맞춰서 이 컨텐츠를 준비를 했는데, 제가 좀 바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서야 올리게 됐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올림픽에 대한 여러 가지를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할 건데요. 여러분, 올림픽의 기원은 언제부터인지 아십니까? 올림픽이 언제부터다. 올림픽이 마치 올림피아드. 요즘에는 수학 올림피아드 이렇게 많이 쓰는데요. 바로 올림피아 제전에서 처음 시작됐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리스 아테네. 그래가지고 올림픽 하면은 그리스 아테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고대 올림픽의 역사를 알아봤더니 바로 기원전 776년 아주 옛날 고대 그리스에 여러 도시국가들이 있었어요. 들어보셨을 거예요. 폴리스라는 그런 도시국가들, 뭐 예를 들어 아테네, 그리고 뭐 스파르타 이런 애들도 다 도시국가였잖아요. 그 중에 엘리스라는 도시국가가 있었다고 합니다. 사람 이름이 아니에요. 도시국가 이름 엘리스라는 데가 있었는데 그 엘리스에서 헤라클레스가 처음으로 개최했다는 설도 있고요. 그리고 사실은 그보다 이미 그 전부터 올림피아에서 4년마다 한 번씩 올림피아 제전을 열렸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올림피아 제전도 있었고 헤라클레스도 주도했고 뭐 이런 것 같아요. 이 올림피아 제전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올림피아에 여러 신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올림푸스라는 산이 있어요. 올림푸스 가디언 아시죠? 뭐 디오니소스, 제우스, 헤라, 뭐 아프로디테 여러 신들이 있습니다. 뭐 포세이돈 이런 신들에게 이게 제사를 지는 그 제전에서 경기도 같이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런 올림피아 제전이 점점 올림픽이 돼가고 있는 거죠. 근데 이때의 그 고대 올림픽 경기는요, 지금하고 많이 다릅니다. 아주 남녀 차별적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사회 시간에 공부하셨겠지만 고대 그리스는 최초의 민주주의를 행하긴 했지만 직접 민주정치를 했지만 여자 노예 외국인은 참여할 수 없었죠. 폴리스에 남자 시민들만 할 수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여자를 인간으로 대우도 안 해줬었나 봐요. 왜냐하면 경기 자체도 남자만 할 수 있었으며 여자는 심지어 참여도 못하고 관전도 못하겠어요. 왜냐? 그 남자들이 다 벗고 하기 때문입니다. 왜지? 그 이유는 진정한 페어플레이를 위해서 한 것도 있고 이제 옷을 입고 있으면 이제 그때 당시에 막 이렇게 맞짱 뜨는 팡크라티온이라고 하는 레슬링이라는 비슷한 뭐 그런 경기가 있는데요. 약간 팡크라티온은 서로 뒹굴고 막 멀리서 보고 약간 야한 음악 나오면 야해 보이는 막 그런 요즘의 그 레슬링 같은 느낌? 빠떼를 주는 그런 느낌인데 그거를 할 때 여기 옷 같은 데서 몰래 칼 같은 거 꺼내면 반칙을 하게 될까봐 그래서 다 벗고 달리기도 벗고 원반 던지기도 벗고 그래서 여러분 원반 던지는 사람 딱 그 동상을 보면은 달랑달랑 벗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고대 올림픽을 남자들이 모두 벌거벗은 채로 하기 때문에 여자들은 구경할 수도 구경하면 대박. 네. 구경하고 싶어. 근데 어쨌든 구경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남사스럽기 때문에 그래서 여자들은 관전도 안 됐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처음에는 단거리 달리기만 하다가 점점점 중거리 달리기, 그리고 장거리 달리기가 생겼고요. 복싱, 그리고 뭐 레슬링, 팡크라티온이라고 하는 레슬링, 원반 던지기, 그리고 창 던지기, 그리고 뭐 전차 경주, 달려라! 뭐 그런 식으로 점점 그런 대회 항목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자, 그러다가 점점 이게 기원전 431년에 펠로폰네소스 전쟁이 일어나요. 그리고 나서 주최국이었던 엘리스가 좀 정치적으로 중립이 깨지면서 이런 올림픽 조직이 조금씩 붕괴되고 있다가 언제 완전히 올림픽이 이제 중단되게 됐냐면 바로 국교를 기독교로 만들었기 때문이죠. 서기 392년에 로마 제국의 테오도시우스 1세 황제가 로마 제국 황제가 이제 결국 기독교를 국교화하지 않습니까? 그 전에는 기독교를 탄압을 하다가 기독교를 로마 제국의 국교로 하면서 뭔가 이제 로마가 대제국을 만들면서 국교로 만들죠. 그러면 당연히 그 전에 고대 종교였던 그런 올림피아 그 제전 그 신들을 막 이렇게 우상 삼아 하는 그 제전은 당연히 금지를 시켰겠죠. 기독교의 막 10계명에도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고대 올림픽은 막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고대 올림픽 얘기는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다가 19세기의 고대 올림픽을 다시 부활시킨 올림픽의 아버지 누굴까요? 바로 이 프랑스의 교육자였다고 하는데 바로 쿠베르탱이죠. 피에르 드 쿠베르탱이라는 사람이 근대 올림픽을 이제 되살리게 됩니다. 자, 그 사람은요, 1894년에 파리 국제회의를 열었는데요. 1894년이면 우리나라 가보개혁이 일어났던 시기예요. 그때 이 사람이 평화를 위해서 올림피아 제전을 다시 부활시켜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을 했고 재창을 하자고 올림픽을 부흥하자 이렇게 얘기했고 사람들이 오 일리 있어 괜찮은 것 같아 이래가지고 결국 올림픽을 열게 되는데 어쨌든 고대 올림픽의 그 정신을 이어받자라는 의미로 실제로 근대 올림픽의 1회 올림픽을 그리스 아테네에서 열게 됩니다. 1회 올림픽이 아테네에서 열리게 되고요. 그때 지금도 쭉 이어지는 그 올림픽의 그런 단체 있잖아요. IOC가 그때 결성이 되게 돼요. 그리고 올림픽 헌장을 만들어요. 마치 헌법처럼 올림픽 헌장, 올림픽을 참여할 때는 뭐 어떻게 한다, 금메달은 어떻게 하고 뭐 이런 식의 법칙을 만들게 되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계속 그리스에서 계속 할 것인가 아니면은 나라별로 돌아가서 할 것인가 뭐 그런 부분을 쿠베르탱 남자가 하고 그리스 왕이랑 막 이렇게 회의를 하고 미국 선수들 사이에도 막 갈등이 있고 그러다가 결국 1900년에 다음 해에는 파리에서 열기로 합니다. 그리고 나서 파리에서 이제 올림픽을 열고 이제는 돌아가면서 하고 있죠. 그래서 올림픽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면 이 오륜기를 빼먹을 수 없는데요. 자, 오륜기 많이 들어보셨죠? 이거 아우디랑 좀 비슷한 동그라미, 그쵸? 오륜기의 이 각각의 색깔은 대륙을 의미하고 인종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럼 황인종은 어딜까요? 당연히 노랭이, 황인종은 노란색이고요. 파란색은 누구? 파란 눈을 의미하는 서양인들, 유럽을 의미합니다. 블랙은 당연히 아프리카, 우리 흑인, 그리고 초록은 오세아니아를 의미합니다. 약간 느낌이 있어, 호주 느낌이야. 그리고 빨강은 뭐겠습니까? 아메리카죠, 아메리카. 중국 아니에요? 네, 그쵸, 아메리카.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5개의 그 대륙, 5개의 인종이 이렇게 서로 얽혀 있으면서 서로 화합, 평화, 뭐 이런 거를 오륜기는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건전한 경쟁, 화합, 뭐 이런 거 상징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올림픽 정신이 이제 쿠베르탱이 이제 제창했던 올림픽의 정신을 올림피즘이라고 하는데요. 그 올림픽 정신은 무엇이냐면, 읽어드릴게요. 스포츠를 통하여 심신을 향상시키고 문화와 국적 등 다양한 차이를 극복하며 우정, 연대감, 페어플레이 정신을 가지고 평화롭고 더 나은 세계의 실현에 공헌하는 거. 거창하지만 결국 그런 뭐 페어플레이와 뭐 스포츠 정신, 뭐 차이 극복, 연대, 우리 이러면서 보통 뭐 그런 거 We are the world 이런 분위기 아닙니까? 손에 손 잡고 이거는 이제 계속 지금도 그런 정신이 이어지고 있죠. 근데 요즘에는 이제 올림픽에 이런 스포츠뿐만 아니라 뭔가 이런 환경, 지구 환경을 좀 생각을 하는 뭐 그런 것도 들어가고 있고요. 이 올림픽이라는 것 자체는 저는 이런 것 같아요. 올림픽 우리가 보면 내가 사실 평상시에 얼마나 이 대한민국에 대해서 애국심을 가지고 살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가 올림픽이 되면 우리나라가 금메달을 따야 돼 하면서 막 응원을 하면서 막 애국심이 불타오르고 금메달을 땄을 때 나도 모르게 막 눈물이 이런 월드컵 때 경험하지 않았으니까 2002년 월드컵 때 막 우리가 막 4강 진출할 때 막 We are the champion 이 노래 나오면 막 나도 왠지 눈물이 나고 막 우리 아빠는 이미 아까부터 울고 있고 막 그런 분위기 있죠. 이런 올림픽이라는 거는 이게 외집단 내집단 여러분 예전에 배워보셨을 거예요. 그 외집단과 외집단의 이렇게 경쟁이 있으면요. 내집단이 똘똘 뭉치게 됩니다. 이 말은 지금 뭐냐면 우리 가족이 되게 콩가루 가족이고 사이가 안 좋은데 우리 아빠가 옆집 아저씨랑 싸워. 그러면은 우리 아빠를 응원하게 되면서 우리 가족 최고 이러면서 우리 가족이 이겨야 돼. 아빠랑 나는 지금 사이가 안 좋지만 남이 아빠를 욕하는 건 견딜 수 없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나라가 하나가 되는 단결이 되는 데는 이런 올림픽만한 게 또 없지 않나. 애국심이 막 솟아오릅니다. 그런 식의 약간 나라의 연대감에도 어느 정도 좀 기여하면서 그리고 금메달 따고 막 우리 선수가 유명해지면서 또 그 나라를 또 알리게 되는 계기가 되죠. 사실 김연아 선수가 피겨로의 요정으로 진짜 그 세계적으로 유명해지면서
한국 얘기하면 예전에 BTS 전에는 연하킴 막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를 했어요. 근데 요즘에 이제 BTS로 다 평정되죠. 자, 그리고 올림픽의 마스코트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나라 올림픽 하면 야, 역시 호돌이 1988년 호돌이 나오죠. 호돌이 상모 돌리기의 그런 한국적인 거 표현해서 우리는 호랑이, 호돌이. 다른 애들은 잘 모르겠는데 근데 낯설다. 뭐 이런 개도 있었고요. 멍멍이, 곰 뭐 이런 거 있었네요. 야, 정말 자기중심적이다. 우리나라 호돌이밖에 모르겠어. 다른 나라 이 마스코트 하나도 1도 모르겠어. 너무 낯설다. 뭐 전반적으로 유치한 것 같고 호돌이가 짱인 것 같은데요. 1992년 조금 뭐 아무튼 이렇게 이 마스코트를 만듭니다. 각 나라별로 마스코트를 만들고 그걸 어필하고 그러면서 이제 올림픽 상징에 이제 마스코트가 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됐죠. 막 티셔츠 만들고 기념품 만들고 뭐 호돌이는 지금 봐도 많이 촌스럽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거 내 느낌이고 외국 사람들이 호돌이 봤을 때는 고양이, 캣 막 이러려나?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미있는 이야기를 또 TMI로 얘기를 해드리면요. 올림픽의 저주라는 게 있습니다. 올림픽의 저주. 이건 뭐냐면요. 다양한 국가들도 올림픽의 저주가 있다고 해요. 일단 우리 한국의 올림픽의 저주를 얘기를 한다면 1988년에 이제 올림픽을 주관했던 게 바로 전두환 대통령이었죠. 근데 전두환 대통령이 그때 스포츠 쪽에는 많이 이제 강화시켰어요. 3S 정책 아시죠? 그래서 그때 야구 붐이 막 엄청 불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전두환은 서울 올림픽 개회식에 초청조차 받지 못했고 50 비리가 막 다 밝혀지고 엄청 국민적으로 민주화 운동으로 쫓겨나죠. 백담사로. 왜 나만 가지고 그래? 막 이러면서. 그뿐만이 아닙니다. 30년 이후에 우리가 2011년에 평창올림픽을 막 유치했던 이명박 대통령이 유치한 거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2018년에 평창올림픽이 열렸을 때 이명박 대통령은 구속이 됐죠. 뭐 이것도 나름 우리나라 한국의 올림픽의 저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한 더 TMI로 지금은 사라진 이런 종목도 있었다라는 올림픽 이색 종목도 준비해봤습니다. 첫 번째는요. 비둘기를 사격했다라는 게 있었다고 해요. 비둘기 사격. 그러니까 여기서 옛날에 빵 쏘는데 지금은 원반이 슝 하면 빵 쏘는 거잖아요. 그거 옛날에는 비둘기였대요. 너무 잔인하다. 그래서 실제로 1900년 파리 올림픽 때 이 비둘기 사격이 실제로 행해졌는데 당시 경기에 300마리의 비둘기가 총에 맞아 죽었고요. 그때 금메달 딴 선수는 21마리의 비둘기를 맞췄대요. 근데 그때 당시 이제 동물 애호가들이 불쌍히 비둘기를 죽이다니 비둘기는 평화의 상징인데 너무 잔인해 호러블 막 이래가지고 결국 1904년 세인트루이스 경기 때부터 사용을 하지 않고 그 대신 지능 모양으로 이렇게 비둘기 모양을 만들어서 날렸대요. 그러다가 이제 그렇게 날리기가 잘 안 되니까 그냥 원반 모양으로 나중에 날리게 되고 지능 모양으로 그 원반을 만들었다. 그래서 지금도 그거를 클레이, 진흙으로 만들었다 해서 지금도 클레이 사격이라고 하는 거라고 합니다. 원반 던지면 되지. 굳이 비둘기를 또 맞히는 건 좀 정말 사냥적인 그런 사격이 아니었나. 자, 그리고 싱크로나이즈드 스위밍 아시죠? 이 코에다가 이렇게 막 목 끼시고 이렇게 쭉 막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막 이렇게 하시는 거. 하는 거. 근데 그게 원래 솔로가 있었대요. 이게 솔로, 듀엣, 뭐 팀, 콤비네이션 10명씩 하는 그런 게 있었는데 1984년부터 1992년까지 솔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물속에서 혼자 춤추는 거지. 하지만 이게 싱크로잖아요. 뭔가 둘이서 똑같이 딱 맞는 거. 군무를 보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 좀 적합하지가 않다 그랬는지 정식 종목에서 제외됐다고 합니다. 그쵸. 싱크로니까. 뭐 그런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권총결투라는 것도 있었다고 해요. 빰바라밤밤밤밤. 권총결투 막 꼭 권총 딱 조립하자마자 서로 쏘는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럼 북한에서 하는 거고. 이거는 1912년 스톡홀름 올림픽 때 정식 종목으로 열렸다고 하는데요. 사람끼리 총을 쏘는 게 아니라 마네킹의 목에다가 쏘는 건데 다소 잔인하다. 그래가지고 지금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무슨 서부 영화 같은 권총 결투라는 것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거 무서운데? 근데 이게 막 실탄이 있으면 화나가지고 막 쏴버리면 어떡해? 이건 진짜 없어질 다행인 그런 종목인 것 같고요. 그리고 줄타기라는 건 정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거 우리나라 잘할 것 같은데. 자, 줄타기인데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의 그런 줄타기 얼쑤 이런 식의 줄타기는 아닌 것 같아요.
뭐 어떤 식으로 타는 거야? 매달리는 건가? 그래서 어쨌든 군대 유격훈련 같은 그런 줄타기가 1896년부터 1932년까지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게 심지어는 1904년에 한쪽 다리에 의족을 찾던 미국인 조지 이저라는 분이 금메달을 타서 화제가 되기도 했던 이제 줄을 타는 것보단 매달리는 그런 느낌의 종목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료 사진 봐서는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이것도 있어요. 열기구도 종목에 있었어요. 열기구는 놀이공원 같은 데 있는 건데 이 열기구도 종목으로 어떤 식으로 경쟁을 겨뤘냐면요. 열기구를 빨리 떠오르게 하는 거, 그리고 어느 정도 높이에 가서 유지하는 거, 그리고 멀리 가는 거. 근데 위험한 것 같아요. 멀리 가다가 이제 영영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고 그럴 것 같아서. 아무튼 열기구는 어쨌든 1900년 파리올림픽에서 열기구 레이싱도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현재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마 안전상의 문제도 있고 멀리 떠나가 버린 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열기구는 지금 하고 있지 않고요. 그리고 이것도 너무 웃겼어요. 짜잔. 우리 추억이 막 돋지 않습니까? 우리 초등학교 때 가장 열정적으로 하는 줄다리기. 와. 요즘에는 여러분 줄다리기 하면 목장갑이라도 주지. 저 초등학교 때 목장갑도 없이 해가지고 여기 다 까졌던 기억 나거든요. 목장갑 있어야 돼. 빨간색 목장갑. 진짜 이거 열심히 하다 보면 손 다 까져. 이 줄다리기가요, 고대 아테네 올림픽에서도 줄다리가 있었대요. 그리고 1900년에도 있었고요. 정식 종목으로 있었고, 심지어 1932년까지 줄다리기가 있었는데 거의 영국 팀이 이겼다고 합니다. 줄다리기 우리나라도 잘할 것 같은데, 있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왜 줄다리기 왜 없어졌는지 모르겠네. 너무 단순한가? 합동 그걸 보여주는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은 정식 종목에서 빠졌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 운동회나 체육대회 이런 데서 많이 하고 있죠. 자,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플런지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플런지? 자, 플런지는요, 짜잔. 플런지는 잠수해서 수영하는 겁니다. 저 이거 잘하는데. 저 수영을 잘 못하거든요. 잠수는 좀 해요. 플런지는 물속으로 다이빙을 뿅 한 다음에 60초간에 제일 멀리 간 선수를 이기는 건데요. 잠깐, 잠수해서 60초면 진짜 꽤 표활량이. 와, 플런지! 야, 우리나라 그 해녀들이 요거 플런지 하면 1등인데? 와, 아쉽네요. 이거 왜 없어졌죠? 해녀분들이 하시면 완전 1등, 전복 캐고 막 이러잖아요. 그분들은 막 1분 넘던데, 해녀분들한테는 적합한 잠수해서 멀리 가는 플런지가 있었다라는 거. 또 이제 멀리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스피드하게 가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이 수영과 관련해서 이런 것도 있었다고 합니다. 장애물 수영 경주인데요. 이렇게 점프해서 간 다음에 수영을 막 하다가 기둥에도 한번 올라가기도 하고, 배에 먼저 타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배 위를 또 헤엄치고 꼬린 지점까지 가는, 좀 물에서 하는 철인 3종 경기 같은 느낌의 그런 장애물 수영 경주도 있었는데, 그건 지금은 없어졌다고 합니다. 지금은 수영을 종류별로 빨리 하는 거 기록으로 지금은 경기를 하고 있죠. 수영하다가 다쳤나? 자, 아무튼 이렇게 올림픽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를 해봤습니다. 어쨌든 우리 올림픽을 다시 부활시켜줬던 우리 쿠벨레텍 남장님 정말 감사하고요. 저도 한번 태릉 선수촌 느낌으로 오늘 옷을 입어봤습니다. 안경 없나? 영미! 제가 오늘 올림픽의 역사 간단하게 이제 알아봤는데 여러분 어떻게 흥미로우셨나요? 이 외에도 뭐 다양한 올림픽의 TMI, 재밌는 이야기 있으면 댓글로 참여해 주시고요. 다음에도 알찬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알림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다음 컨텐츠에서 만날게요. 안녕!